안녕하세요, 만지작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좋네요. 깎기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해요. 남성분들은 부담감이 덜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깎기칼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칼에 비해서 생김새가 굉장히 뾰족하죠. 깍두기를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깎기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작업이 수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깍두기를 원기둥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들어가 있겠죠. 칼집에 이렇게. 그러면 합장주용 칼을 한 이 정도, 약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약 1.5에서 2cm 정도.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한 2cm 정도만 끄집어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나와 있잖아요, 칼이. 뭐든지 작으면 귀엽잖아요. 깎기칼도 나를 다 끄집어내면은 좀 무섭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만 꺼내져 있으면 이렇게 만만해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원기둥 칠 때는 한 이 정도, 1.5cm에서 2cm 정도만 끄집어내서 이걸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원기둥 칠 때는 굳이 이렇게 베듯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밀듯이 작업해도 됩니다. 원기둥 작업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기면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예전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팔각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꼭 팔각기둥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처음 그 입문하셔서 제 영상으로 이렇게 연습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정답이니까 꼭 이대로 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자세, 파지법, 편안한 어떤 그런 작업 방법, 이거를 이게 본인에게 맞는 걸 이렇게 찾아야 되고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팔각기둥을 말씀드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거든요. 한쪽을 너무 많이 깎아버린 거예요. 이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옹이가 있잖아요. 옹이를 치다 보니 옹이는 잘 안 깎이죠. 그러니까 옹이 있는 부분은 조금만 작업하고, 잘 깎이는 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그 깍두기가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원기둥에서 센터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줄을 묶었을 때 그 구슬은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작업자의 눈에는, 작업한 사람은 그게 보여요.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게,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손목에 착용했는데도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냥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작업자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네. 이렇게 원기둥 칠 때는 칼을 한 1.5cm에서 2cm 정도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밀듯이 작업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엄지, 중지, 검지는 원기둥 칠 때는 잠시 넣어두셔도 돼요. 네. 검지는 잠시 넣어두시고, 되도록이면 엄지, 중지로 잡고 원기둥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엄지, 중지로 잡고
세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했으면서 왜 원기둥 칠 때는 엄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잡고 치라고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세 손가락으로 잡고 원기둥을 치다 보면 칼이 어디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검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깍두기가 작으면 검지가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칼 앞에 네, 검지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는 집어넣고 엄지 중지로 이렇게 잡게 되면 칼은 이 위를 지나가게 되니까 네, 그 부상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칼날이 길게 되면 또 지나가면서 중지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손톱 윗부분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칼날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네, 이렇게 원기둥을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원기둥이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그 날이 짧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걸리거든요. 이 핸들에 이게 걸려요. 그러면 네, 그 오도치 않은 부위를 이렇게 깎게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날 길이를 이제 장구통 칠 때는 약 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하기에 적당한 그 길이를 이 정도 날을 다 끄집어 내놓고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편하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작업하시면 되고, 좀 긴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줄여서, 이만큼 줄여서 원기둥을 칩니다. 이게 괜찮군. 그러면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데, 네, 손으로 이렇게 꼭 조였는데 그래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벤치로 꼭 조여주고 고정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장구통을 작업을 합니다. 제왕 효령목은 이렇게 후레쉬 빛을 비치면 이렇게 막 투과해서 막 알사탕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솔의 느낌과 비슷해요. 그래서 관솔처럼 쉽게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실 겁니다. 관솔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처음 깎을 때는 색감이 이랬는데, 네,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더니 색감이 진해지면서 송광도 나고, 네, 이렇게 색감이 변합니다. 중국 사이트를 보면 요즘에 제왕 효령목으로 작업한 이렇게 염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왕 효령목 염주가 유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주로 검색하는 게 앞에 나와서 제왕 효령목이 많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네, 그렇겠죠. 네. 장구통을
마칩니다. 원기둥 칠 때는 두 손가락으로 잡고 그 이외의 작업은 또 세 손가락으로 작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카페에 그 사부님께서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부님의 영상을 보고 또 사부님께서 작업하는 걸 보고 따라서 사부님과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손가락 힘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칼도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계속 그 샤프닝을 하게 되면, 연마를 하게 되면 날물 길이라든가 각도도 바뀌게 되고, 또 깎는 소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서 똑같이 작업을 하려고 해도 결과물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원기둥을 치고 장구통을 이렇게 쳤습니다. 장구통 칠 때는 날 길이가 깎기칼에 날을 전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약 3분의 2 정도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센터 가운데 그 센터를 작업을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는 깎아봐야 알겠죠. 그래서 장구통을 치던 그때 그 날물로 그 상태로 깎아 몇 번 칼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편하네? 그러면 편하고 잘 깎이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깎으시면 돼요. 근데 날이 좀 긴 것 같은데? 그러면 날 길이를 살짝 줄이셔도 되고. 그러니까 꼭 날 길이는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 해야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그 교과서적인 그러한 정답은 없어요. 나는 이게 편하지만 또 다른 분은 다른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짧게 치고 길게 친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다는 우리 용아리님과 옥토끼님. 짧게 요 윗부분을 짧게, 길게는 짧게 쳐서 만나는 이 모서리 부위를 길게, 짧게, 반대편 부분과 지그재그가 되게 짧게 쳐서 생긴 이 모서리 부위를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센터 부위가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굳이 또 지그재그가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왠지 지그재그로 된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거야. 상관없는데 꼭 그렇게 된 게 이뻐 보여. 네. 그래서 이렇게 깎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을 받은 분은 단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으로 이렇게 작업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깎아서 작업한 거를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받고, 예, 그냥 울퉁불퉁하고 짱구나고 뜯겨도 예쁘죠. 근데 문제는 작업한 사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눈에는 그 흠이 보여.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신경 쓰게 돼. 동그랗지 않은 것 같고, 튀어나온 것 같고, 뜯긴 것 같고, 또 각이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착착착 줄 맞춰서 있으면 좋겠는데, 막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막 들쑥날쑥하고, 이렇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선물을 받는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편안하게, 안전하게, 상대방 이렇게 선물하고자 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하시면 그게 예쁜 염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무리할 때는 제가 칼을, 네, 다 꺼냈어요. 칼에 단주용 칼인데, 네, 합장주용 칼인데 다 꺼냈어요. 그래서 임의로 정한 한 부위를 칩니다. 이렇게. 너무 작네? 그럼 같은 부위를 한 번 더 이렇게 칩니다. 이게 옹이가 있어서 미끌림이 있습니다. 그 옆을 방금 쳤던 부위가 겹쳐지게 그 옆을 칩니다. 계속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방금 쳤던 곳과 이렇게 맞물리게 한 번에 많은 양을 깎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단단한 수준 같으면, 네,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네,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원하는 그 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어느 분들 작업해 놓은 거 보면 칼각이 막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그 많은 양을 쳐내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손에 무리도 가고 칼에 무리도 가고, 네, 이가 나가기도 하고, 네, 의도치 않게 구슬을 깎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깎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깎일 때는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위에를 좀 더, 요 방금 작업했던 요 면과 겹쳐지게. 사부님 영상 보니까 사부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던데 원지작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구슬을 깎았으면 내려놓기 전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고서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것 같네, 뭐가 나네 하면 살짝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놨어요. 그러면 내려놓은 거를 또 잡아서 막 이렇게 손보는 거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렇고, 이제 내려놓기 전에 깎는 과정에 튀어나와 있는 게 모서리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칼질해서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깎기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왕 효영목 15mm 깍두기 구슬을 하나 깎으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